관세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뉴스에 워낙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또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정답은 알고 좀 뉴스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 오늘 함께할 시간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카메라 앞에 뭐 시커멓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방송 지금 진행 중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지 마시고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두 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보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깜짝 긴장했어요. 워낙에 키가 크셔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광운대학교 동국문화산업학부 김희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처음 뵙죠? 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늘 어디서 뵙죠. 오늘 방송은 또 이렇게 두 분하고 함께 돼서 전 너무 기쁘네요. 네. 일단은 뉴스에 나오는 관세라든지 뭐 관세 전쟁, 협상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우리 일상어로 좀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렵다라고 마음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어렵더라고요 이거. 뭐 요새 뉴스에서는 맨날 뭐 협상 얘기하고 한덕수 대행이 하는 협상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들 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게 우리 일상에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상이라 그랬지만 매우 비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책에서 듣도 보도 배우지도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와서 세계를 흔들어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일상이냐? 비정상인데 일상인 이유는 그게 우리한테 일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약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나는 궁금한 게 트럼프는 뭘 노리나?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보니까 연일 시위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모인다 그러고 한국 야 탄핵 니들 어떻게 했니? 우리도 좀 가르쳐줘라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계를 보는 우리가 세계관이라 그러잖아요. 트럼프의 세계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지금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미국이 예를 들어 지금 침체하고 중국이 따라온다. 그래서 미중 패권이 미국의 어떤 지도자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의식이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보는 게 다 다릅니다. 중국 때문이다. 러시아 때문이다가 아니고 트럼프는 중국도 일부이지만 반칙 행위를 했으니까 진짜 문제는 동맹국하고 우방국이 지금까지 미국을 너무 쪽쪽 빨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무임승차하고 그다음에 시장은 자기들이 서로 불균형하게 불공정하게 지금까지 뽑아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니들 이때까지 우리를 갈취했지. 이젠 내가 갈취할 차례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까지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젠 우리가 가져오겠다. 트럼프 입장에서 아예 갈취라고 얘기했습니다. 갈취. 그 우리 흔히 미국은 시장주의, 자본주의의 총화인 것처럼 얘기하고 반대로 중국은 국가 사회주의가 국가가 탁 장악하고 막 착착착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펼쳐지는 판은 그 완전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지금을 지경학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치와 경제가 딱 합쳐버렸어요. 이럴 때는 시장이 국가와 전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고요. 중국은 일찍부터 시장과 국가가 정부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국가여서 그런 시대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질서는 완전히 와해되고 시장과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지경학의 시대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를 가지고 미국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벌이고 있느냐. 이 해석인데요. 가장 싸움이 큰 파트너인 중국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우리는 모르겠다.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는지.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 트럼프 취임할 50일 만에 뉴욕타임스의 그 사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한 80년 정도 어렵게 구축했던 질서, 거긴 자유무역이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거죠. 그걸 50일 만에 다 망가뜨렸다. 그게 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의 총화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한테 이익이 됐는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아니다. 이거는 누구 좋은 일을 시킨 거다. 중국과 동맹국 좋은 걸 시켰다. 이제 그 규칙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실제로 미국의 이제 우리 흔히 조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계든 아니면 그 의사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그런
뭐 철학이랄까요? 거기에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칙 행위가 있고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지적 해상권을 가져간다든지 이러한 중국에 대한 혐오가 있고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했던 것 정도는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걸 전 세계의 질서 한목에 바꿔가지고 오히려 그 영향력이 미국 국민과 미국을 더 손해나게 만드는 게 문제죠. 일부 문제의식을 공유하더라도 지금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합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이 쓰는 생필품이고 70%인가가 메이드 인 차이나. 그 마가 모자도 차이나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아무 생각해도. 아니 본인한테 득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한테 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 시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유가 분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미국이 망해간다. 중국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우리 흔히 뭐 패권 경쟁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가 가는 이 길은 역사상 미국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인 건 분명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관세를 올리면서 채권을 제대로 바로잡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이런 건 자유주의 국제무역 질서에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흑자도 내고 싶고 달러도 강달러를 유지하고 자기도 국채도 잘 나갔으면 좋겠고 재정도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조폭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뭐 나바로라든지 미란이라든지 이런 백악관에 들어 입각한 사람 중에 이른바 강경파. 이게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트럼프는 혹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미국 경제가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얘기 있잖아요. 경제 관료들 중에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다면서요. 이들의 파워 게임이 영향을 미치나요? 일기 때는 그게 팽팽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축, 안보나 경제에서 이렇게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일기 때 너들 때문에 내가 못했다 제대로 다 빼버리고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만 세워 있어요. 아저씨, 볼턴. 지금까지 약간의 온건판에 있지만 대체로 관세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손해 보는 게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오늘도 저기 작살났던데. 근데 아까 조폭이란 말이 정확한 게 뭐냐면 실제로 보호비를 갈취한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일기를 놓고 조폭 정부라 그랬습니다. 보호비 갈취하는 동맹국들의 보호비 갈취. 그리고 제가 그때 동맹국들의 삥을 뜯고 우리는 빵 셔틀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준영 의원님을 좋아합니다.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이제 145%니 125%니 서로 막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영향을 그냥 단순 생각했을 때 중국의 워낙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게 많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공산품은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다 오르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제조업의 30%를 담당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도 30%의 관세가 오르면 그만큼 어느 국가의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이게 뭐 비방송용 용어입니다만 꼬장을 중국에서 안 받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착각한 것은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중국이 깨갱을 하고 협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협상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주겠다고 해서 협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지켜야 될 걸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키고자 하는 약속을 깨면서 계속 노리는 건 중국 니네가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할 거야. 이 뉘앙스로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근데 쓰러질 정도의 맷집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10년간의 싸움에 중국은 두 가지를 준비했죠. 하나는 쓰러질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굉장히 대비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원래 전체 GDP의 35% 정도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였거든요. 그것을 지금 올 1분기에 20% 이하로 다운을 시켜놨습니다. 내수로 그걸 또 바꿔놓은 거예요? 내수로 다 바꿔놨고요. 또 하나는 미국 포션을 훨씬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건 전체 수출량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수출 그 자체도 대비를 했고요. 이제 문제는 이 수출하는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가 IMF 터지듯이 금융기관들이 달려들어서 돈을 빼버리거나 투자를 철회하거나 벌어졌을 때 중국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은 그동안 뭘 대비하면 원래 원했던 건 아닙니다. 원하는 원지 않았던 미국의 직접 투자를 95% 이상을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금융자주권을 계속 지켜왔고 미국이 환율 조정을 마음대로 못할 수 있게 지금 커버를 해놨거든요. 그런 게 보이면 미국이 중국을 결정적으로 공격할 뭔가에 대한 대비들을 다 해놓은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그 한 10년의 세월 동안 뭔가 차곡차곡 됐던 게 원했던 원치 않았던 지금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맷집이나 이런 거 다 키운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는 한 대 때리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쟤들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면 그렇죠. 당황하겠는데요? 중국이 아직 준비가 잘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더 의존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한미 간에도 우리가 협상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안보나 경제나 심지어 의식 속에서도 미국 쪽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으면 그게 미국한테는 우리가 허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을 하면 대체로 한 3대1 정도로 미국이 중국을 훨씬 더 의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싸우면 중국은 여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 바로 여론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그렇죠. 여론. 그럼 못 버팁니다. 이럴 때는 중국같이 결사항전으로 지금 나오면 그러니까 참을 낼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있기 때문에 지금 싸움을 잘못 끈 겁니다. 중국은 진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군요. 불만이 있겠지만 그게 표출돼서 정권을 흔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지금 생각이 많겠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상황 있잖아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주식시장 이거 장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까, 뭐가 얼마나 오를까 이런 거 걱정하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런 상황이? 혹은 지금 우리가 피부에 안 와닿는 건 내가 오늘도 사 먹었던 컵라면이 예를 들어 1,000원 하던 게 갑자기 3,000원 되면 확 와닿을 건데 그런 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관세로 둘이서 막 뭘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가고 또 뭐 수출 안 되고 이러는 것들이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럼 이 시차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시차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 예를 들자면 당장에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는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40%고 거의 공장 거의 있으니까. 월마트는 60%고 아이폰은 80%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체가 벌써 200 몇 불짜리가 400 몇 불, 500 몇 불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하기에 따라 실제로 지난달 철강수 수출이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등장하게 되면 오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올 수 있고, 근데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안 올 수 있지만 시장이라는 게 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에 대한 예상이 나빠지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미중 간의 경쟁은 관세 전쟁 말고도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관세 전쟁은 사실상 미국이든 중국이든 둘 다 손해보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국하고 우리는 협상할 거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언젠가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이제 그 협상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심각하게 큰 문제가 발생을 당장 합니다. 당장 히토류 제재에 들어가서 제재에 들어갔는데 어제 중국이 뭘 발표를 했냐면 만약에 미국이 중국 제재하는데 거기에 호응하는 국가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 선언을 했거든요. 맨날 그런 식이야. 겁을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이 펼쳐졌고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콜드플레이가 내한할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런 판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컨트롤 타워 부재인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인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을 많은 분들이 비판합니다. 그리고 최상목, 안덕근 뭐 이 두 장관이 미국의 또 2명의 장관 기관장하고 기재부하고 산자부하고 그럼 2+2 뭐 협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최상목과 안덕근. 네네. 그러면은 이 협상이 시작된 거죠. 미국과 우리는. 뭐 트럼프가 직접 올지 안 올지 뭐 이거 갖고 얘기도 많이 하던데. 죄송합니다. 최상목은 제가 잘못만 얘기했네. 기재부가 기재부 맞죠? 맞네요. 겸 장관이니까. 정신 차리셔야죠. 괜히 고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단위에서의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 협상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얘기도 해야 될 거고 네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계속 그 뷰티풀 잉글리시라면서 자기가 뭐 잘한다면서 자기랑 통화했더니 관세 뭐 유예하더라 뭐 이런 소리도 막 하고 있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로 월권이고요. 예. 그다음에 원래 정상 간의 통화는 비밀입니다. 원래 외교기업에서 뭐라 하냐면 보도 자료에는 묻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흘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공식 보도 자료는 없었잖아요. 영어 잘한다는 말하고 대권 나갈 거냐, 대선 나갈 거냐. 없었죠. 없었는데 그럼 본인이 흘린 겁니다. 만약 싫은 게 흘렸으면 그건 누군가를 색출해서 지적했겠죠. 안 하면 이거는 물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확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정상 간의 통화라고 얘기하면서 한덕수 트럼프 전화 통화했다 이건 뉴스였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뭘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도 자료 외교 보도 자료 우리 보도 자료가 나왔고 여기에 뷰티풀 잉글리시는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흘러 나온 얘기들이 뷰티풀 잉글리시와 그 트럼프가 너 대선 나갈 거니 이거 물어봤다는 그렇죠. 거.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추론을 해보면 한덕수 측에서 흘러나왔다. 그럼요. 그게 아니었으면 부인했을 것이고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흘렸다는 걸 그냥 자인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요. 지금 중국 저는 오히려 미중이 일기 때도 그렇듯이 저렇게 못 버텨서 1차로 한번 저는 그래서 3, 4주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 3, 4주 안에 뭐 꼭 3, 4주는 아니겠지만 1차로 타협할 수도 있어요. 미중이. 그런데 지금 급한 건 뭐냐면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생각보다 안 돌아간 걸 만회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나라들을 조기 협상국 5개를 해서 한국, 그렇죠. 일본, 인도, 호주, 영국입니다. 예. 그중에서 일본, 한국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아까 말했 제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미국한테 완전히 탈탈 털릴 수 있는 그게 우리가 가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 아이고 파이낸셜 타임스한테 그랬다면서요. 맞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협상으로 가면서부터 우리는 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무능한 리더인데요.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실제 실무진이 가서 무역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무역 협상을 하는 그 나라의 어쨌든 지금 리더인데 리더라는 사람들이 협상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재량권을 주고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는 가서 덤비지 마. 덤비지 마. 그냥 뭐 말 듣고 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전혀 다른 목적. 핵싸움 우리 국가가 해야 될 협상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뭐 그 소위 말하는 우리 패 다 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정말 부적절한 거죠. 이건 뭐 싸우나 마나 뭐 협상해보나 마나 뭐 얻어올 게 없는 판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속에서도 또 대표적인 게 지금 분담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분담금을 정말 똑바로 머리가 박히고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전임 정부 바이든과 수차례의 협상을 거쳤고 작년에 타결했고 한국에는 이미 국회에 통과한 거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치 해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묻지도 않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러잖아요. 우린 분담금 해줄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 사람이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나 프로세스를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대단히 의문스럽게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없어요. 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맨날 외신한테 대고 얘기를 해. 난 그것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국민들한테 뭔가 안심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거나 아니 우리 정부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로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밝힐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가하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핵심이 액션 모빌이라고 하는 그 정유회사, 미국의 정유회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반이 등장하고 나서 갑자기 알래스카의 LNG를 뭐 사는 것은 협상 과정에 더 사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양보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개발하는 1300km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게 액션 모빌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액션 모빌이 뭐 이게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액션 모빌은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도 포기하고 액션 모빌도 포기한 한국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대왕고래인데? 완전히 대왕고래죠. 그리고 이거 잘해야 10년 후입니다.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이게 10년 걸립니다.